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김정은 독살됐습니다. 근데 왜 대낮에, 왜 공항에서 또 여성이라? 이야기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세영 기자, 여러 가지 궁금증인데 간략하게 지금까지 있는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시간으로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 그저께죠. 그리고 그저께 오전 9시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함께 가장 대표적인 허브 국가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두 명의 젊은 여성, 북한의 공작원으로 추정이 되는 두 명의 북한 여성이 김정남과 접촉을 했고 네. 독극물, 그러니까 독성 성분이 강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김정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분사를 했고 그 이후에 김정남이 굉장히 어지럽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간에 사망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스프레이를 맞고 이제 독극물 때문에 이제 이송되는 중간에 급사했거든요. 자, 이게 독을 사용한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안찬일 소장님. 네. 독을 사용했다, 저격했다, 뭐 암살,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보면 어떠세요? 일단 부검 중이잖아요. 그렇죠. 부검 중이라 뭐 독의 성분이 나오겠습니다만 뭐 독 성분이 북한 독 다르고 뭐 다른 삼국독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뭐 독 성분 가지고 북한이다 아니다 판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북한이 2009년에 정찰총국을 창설하면서 네. 노동당 연락부라든지 뭐 작전부라든지 이걸 흡수했기 때문에 그때 네. 주로 이제 공작원들을 남자보다는 여자를 활용하는 그래서 테러, 암살, 여인 암살 이런 것들을 여성 공작원들을 통해서 했다는 측면에서 저것은 북한이 유력시 지금 네. 의심 대상으로 유력시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자, 현지 병원 같습니다. 자, 이세영 기자. 일단 말레이시아 언론 보니까 김정남 피살한 용의자 한 사람 체포됐다 나오는데 베트남 국적이라고 설명한다는데 현재까지 뭐 100% 확인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네, 100%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여성, 그러니까 김정남을 피살하는데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태웠던 택시 기사를 조사하면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베트남 국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택시 기사가 베트남 국적이라는 말을 여성들이 했다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그게 확인이 됐는데 지금 잡힌 사람들 중에서 일단 검거된 사람 중에서도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현지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남 시장님. 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바로 파기 폭발 사건범 네. 김현희가 네. 일본 여권을 가지고 네. 마유미라는 이름을 쓰고 네. 그다음에 절대로 한국말을 안 하고 일본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유미란 일본 이름 쓰면서 한국말 쓰는 순간 북한 공작원의 신분이 드러나니까 절대로 일본말만 썼지 한국말 안 썼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안 썼고 한국 와서도 안 썼고, 예. 국정원에 와서도 안 썼습니다. 그때 뜨거운 물에 끼얹으니까 네. 뜨거워해서 잡아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베트남 국적이라고 주장한 여성에게도 갑자기 뒤에서 갑자기 꼬심 나다거나 침으로 찌르면 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단 이런 건 매뉴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철 소장님. 네. 이제 북한 공작원들이 여러 가지 조사 봤는데 사실은 이제 자살 시도하느라고 왜 독극물 뭐 앰플을 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이 일단 택시 타고 도주했다는 것이 최초의 목격이고 CCTV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근데 북한 공작원이라면은 물론 지금 공작원으로 추정합니다만은 독극물을 먹고 앰플을 깨물고 이제 자살을 해야 정사인데 왜 저렇게 잡혔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가지만 베트남 어떤 조직폭력배에게 총부살인을 부탁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네. 것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가능성 중에 북한이 혹시 베트남 조폭들에게 총부살인을 부탁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저 여자의 얼굴을 보면 분명히 북방계 북한 여자로 보이는데 네. 혹시나 또 뭐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이 베트남 조폭들을 동원한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우리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북한 공작원들이 정찰총국 요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 사진 보고요. 이제 인터넷 보니까 남성 같기도 하다. 혹시 남장한 것 아니냐, 여장한 것 아니냐 의심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여성으로 보이긴 하네요. 북한이 말이죠. 네. 남자를 여자로 둔갑시키면 네. 그것 때문에 공작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위험한 짓 할 때 할 리가 없습니다. 네,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키가 큰
모습 네. 포착이 됐죠. 그리고 네. 화장을 짙게 했다. 네.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그 괴력을 이용해서 김정은의 체격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에 제압이 가능했다는 것, 이런 점들을 들어서 이 체격이 큰 날씬한 어떤 남성이 아주 화장을 짙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는데 교도통신 보도죠. 이세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본 그 교도통신 보도가 오늘 오전에 나왔었고요. 오전 점심 무렵에 나왔었는데 그 용의 여성, 그러니까 김정남 피살에 관여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2명의 여자가 이미 사망했을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보기관이라든가 일본 매체가 굉장히 신중하게 기사를 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건 두 사람 사망 가능성 차원이지만 얘기를 했지만 한 명 체포됐다는 것이 소식이 이제 현재 들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문 교수님 궁금한 게요. 물론 이제 김정은 권부나 그 주변에서 볼 때는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하겠다는 시도가 과거에도 있었다고 저도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공항이라는 곳 여기 CCTV가 다 있잖아요. 사진 찍혔잖아요. 왜 거기서 그랬을까? 그게 바로 이제 의문점인데요. 네.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놓쳤으면은 또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이가 중국에 있는 동안은 암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카오에 있는 동안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여행하는 것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면 네. 공장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명히 말레이시아에 김정남이가 사업차 들어왔는데 네. 그 사업 파트너가 이제 대부분 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김정남이 온다는 것을 밀고를 했고 네. 그걸 사전 첩보로 입수하고 공작원이 2월 6일 날 들어와서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네. 호스탐단 그 기회를 노렸겠죠. 네. 노렸는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비행기 타는 순간에 노려가지고 암살한 그런 사례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일단 국가정보원이 오늘 국회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설명이 내놨는데 그 중에 한 일단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김정남 가족의 본처가 북경에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카오에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후처. 그래서 김한솔은 후처의 자식이고 이미 마카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족은 모두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남은 그동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 전에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 점이 없었을 거로 생각한다. 이렇게. 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근데 돈은 좀 충분히 있었을 것 같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가 항공 탄 것 때문에 혹시 돈이 쪼들린 것 아니냐 의문이 있었지만 일단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김정남 일가 가족 얘기를 하는데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섞어서 얘기해 주는군요. 네, 그렇죠. 지금 중국에 이제 빌라도 있고 거기 본처가 있고 마카오에는 후처가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김한솔을 두 번째 부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김정일이가 여자가 이제 김호까지 4명이었는데 신통하게 김정남도 여자가 4명이다. 네. 하나의 설은 그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 남한 여성이다. 이런 설도 있는데 네. 그것은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볼 때 김정남의 생활은 상당히 방탕하고 네. 또 전자오락이나 이 도박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돈의 그 소모가 높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평양에 믿게 보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돈이 그동안 장성택이나 김경희가 보내줄 때는 좀 여유로웠지만은 네. 지금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여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김정남의 씀씀이에 비해서는 네.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쪼들림이 평양으로부터의 어떤 소환이나 네. 또 해외 망명이나 이런 걸 이제 유혹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북한이 이번에 손 쓰지 않으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손 쓰지 않으면 저걸 놓쳐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절박감에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 갈 때 이제 사업차, 그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위조 담배, 또 가짜 담배죠. 그 다음에 위조
달러도 있을 수 있고 약, 가짜 비아그라 이런 약들 북한이 많이 팔아왔는데 글쎄 김정남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많이 있어서 우리 해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단속을 좀 했나 보군요. 많이 이제 동남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그 거점이 태국이자 말레이시아. 이것이 김정남의 말레이시아 방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남 자신이 사이버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압니다. 만약에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이버 부대가 김정남이한테 어떤 오더를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서 김정남이 주면 김정남이가 이제 외국 기업에다가 팔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 부대 자체가 김정남이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그런 어떤 그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해서 무슨 뭐 어떤 공장에 그 이렇게 건설을 하고 김정남이 그런 그 사업 그 미끼에 밀려가지고 이번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제 김정남의 존재가 이제 김정은한테는 껄끄럽기 때문에 언제든지 없애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 좀 보호한다는 보도가 좀 이어졌거든요. 말레이시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까? 네, 결과적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났고 중국 네. 본토에 있을 때와 아무리 보호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외국 나갔을 때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중국 정부도 외교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3월 김정남에 대한 밀착 경호 프로그램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드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좀 가까워지면서 네. 김정남에 대해서도 중국의 보호가 이전만큼 아주 강하지는 않았다, 많이 좀 풀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오늘 그 전해진 소식 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건 왜 이곳에 왔을까에 대한 궁금증 이제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죽였어야 됐을까? 이것도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잡혔으니 이제 조사가 잡힌 게 맞다면 조사가 진행될 텐데 아까 뭐 뜨거운 물 끼얹고 침으로 찔러야 아야 아파 아이고 뭐 그래야 이제 드디어 자기가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태국 사람이 아니라 북한 공작원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성 공작원 얘기는 조금씩 후에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김정남에 대한 얘기를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행도 많았고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디즈니랜드 간다고 가짜 여권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세영 기자 직접 김정남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2014년 9월 29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네, 당시 저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한국의 기업 활동을 취재를 하러 프랑스 파리를 갔었는데 그때 호텔에 이제 샹젤리제 근처에 있는 유명 호텔에 김정남을 봤다는 한국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네. 가서 새벽부터 이제 앞에서 호텔 식당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김정남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진을 이거 당시 이제 이세영 기자가 썼던 건데 사진이 있네. 이건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제 제가 김정남을 만나가지고 호텔 로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남이 피하지 않고 의외로 얘기를 잘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몰래 이제 뒤에서 식당 들어가는 걸 하나 찍었고 따라 들어가서 얼굴 정면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김정남이 얼굴을 빠르게 이제 이렇게 비키고 또 손으로 가린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 그 붉은색 옷을 입고 긴 머리 있는 여자가 있죠, 맞은편에 동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뭐 북한 사투리를 좀 씁니까? 아니면 서울 말씨를 씁니까? 북한 억양은 거의 없고요. 아. 그리고 쓰는 단어도 상당히 우리가 쓰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한국이라고 하고 아하. 북조선이라고 안 하고 또 북한이라고 하고 네. 그리고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또 가서 제가 물어봤을 때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간다든지 피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호텔에 한국 분들이 많이 보여서 누군가가 미디어에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는데 결국 왔군요.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을. 근데 그 시점에 장성택이 처형된 것, 그러니까 그 김정남에게 고모부잖아요. 네네. 장성택 처형된 직후 시점이라 물어봤는데 그건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근데 사실 저랑 이제 대화를 할 때 북한 상황 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비교적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성택 부위원장 자신의 고모부이며 또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후견자 역할을 했던 장성택이 한 10개월 전이었죠. 그 시점에서. 네. 전에 처형당한 그 얘기를 꺼내자 장성택 부위원장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을 하자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졌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슬픈 일이다, 트라우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좀 그만하시라, 여기까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 김정남 결국 세월이 좀 흘렀고 몇 년 흐르는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독살됐습니다. 북한의 공작은 소용으로 봅니다만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계속 굴러갈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